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메타넷 M 플랫폼의 소정환 상무님과 함께 디지털 언택트 시대 애저 기반 AI 컨택 센터 솔루션 구축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우선 상무님 소개와 함께 목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넷 M 플랫폼에서 AITF를 맡고 있는 소정환 상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컨택센터의 최근 동향 및 애저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컨택센터 솔루션인 메타허브,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준비 중인 AI 컨택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타넷 그룹은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업과 정부에 제공해 고객사들의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의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넷은 크게 세 가지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컨설팅 서비스, 테크놀로지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과거 액센처 코리아인 메타넷 글로벌에서 기업의 전략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 서비스 영역은 메타넷 대우 정보, 그리고 T 플랫폼을 필두로 IT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I 사업은 물론이고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 AI, RPA, 보안, 아키텍처링,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IT 전 분야에서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은 메타넷 M 플랫폼에서 CRM과 컨택센터 BP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프린팅, 교육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메타넷 그룹 중에서 메타넷 M 플랫폼은 CRM과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사의 컨택센터 운영을 맡아 상담사 채용부터 교육, 운영 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팅과 관련된 DB 분석 및 고객 획득 관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0명의 상담사들이 메타넷 M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컨택센터 운영 관련된 시스템, 프로그램도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 오늘 소개드릴 메타허브 같은 경우에도 IPCC 통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 자랑은 말할 게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국내 유명 회사들 다수의 컨택센터 솔루션과 운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에서 컨택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업계 규모나 수익성에서는 아웃소싱 업계 탑 브랜드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애저 기반의 AI 컨택센터 솔루션인데요. 우선 저처럼 컨택센터 솔루션이 뭔지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해서 기본적인 컨택센터 개념부터 클라우드 기반 및 AI 적용까지 컨택센터의 진화 부분을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컨택센터는 과거 콜센터에서 메시징, 채팅, SNS 서비스 등을 포함하면서 진화한 개념입니다. 컨택센터 비즈니스는 크게 상담사 운영 관리와 컨택센터 인프라 관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상담사 운영 관리는 고객사를 대행해 상담사 채용, 교육, 운영 관리 등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인프라는 IT 쪽을 예를 들면 인터넷 기반 통신 기술인 IPCC와 교환기, 전화와 컴퓨터가 통합된 CTI, ARS로 잘 알려진 IVR 시스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녹취 장비, 상담사 어플리케이션 등등 아주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화에서 더 이상 콜센터가 아닌 이제는 컨택센터로 진화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실은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의 변화는 변화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급격히 발전하고 그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컨택센터에도 특이점이 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냐, 아니면 기술적 특이점이 언제 오냐, 이런 것을 논의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모든 기술이 특이점을 향해 궤도를 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택센터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기술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고객들도 망설였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되는 만큼이라도 새롭게 운영할 방법을 찾자로 기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속도, 단순히 빨라졌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화가 급변한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의 강세, 특히나 셀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AI, 이 세 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속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컨택센터에 상담사를 채용한다 그러면 채용 주기가 예전에는 공채 개념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한 달 주기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그 한 달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인력을 갑자기 충원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충원을 취소한다든가 혹은 많은 수의 인원을 갑자기 채용을 요청한다든가 그 변화가 이제는 가능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일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디지털 셀프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셀프 서비스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셀프 서비스는 그 수용성에 대해서는 변곡점을 지났고 범용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역할 분담입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주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직원이 고객에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고 포스에 입력하고 결제하고 팝콘이 나오는지 기다렸다가 포장지에 담아서 고객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이 모든 역할을 직원들이 했었는데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키오스크가 나오면서 직원들은 입력된 주문만 처리하면 끝납니다. 즉 주문과 결제 부분을 고객에게 분담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요. 컨택센터에도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응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이 AI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뉴욕주가 셧다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던 컨택센터도 같이 셧다운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행정 서비스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욕주가 구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솔루션을 구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글은 3주 만에 구축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는 AI 기술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퍼스트 티어 서비스, 즉 단순 문의 응대를 AI 머신이 처리하고 심도 있는 업무를 상담사가 처리하도록 운영하지 않으면 컨택센터도 이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AI 컨택센터에 필요한 AI 기술만 생각을 해보면 STD, TTS, 머신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빌더,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레이블링,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말하는 전화 내용을 속기사가 기록하는 레이블링까지 생각을 해보면 단일 기업이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이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SI성으로 구축만 하겠다 혹은 도입을 하겠다는 결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에 탑재되어 있는 AI 플랫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클라우드와 AI 플랫폼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가 컨택센터에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챗봇입니다. 구글에 챗봇을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금융권, 병원 예약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교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행정 안내도 챗봇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수준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보통 저희가 익숙한 것은 카드봇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른바 고객이 잘 질문하는 내용들을 카드라는 형태로 메뉴를 제공해서 고객이 그 카드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내놓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축도 쉽고 편리하긴 하지만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카드봇을 잘 만들면 만들수록 고객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고객이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AI 트레이닝은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말만 인공지능이지 실은 인공지능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자연어 처리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기계 독해나 그다음에 챗을 구축하는 그 빌더들도 기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고 금융권 쪽에서는 시범 형태 혹은 상용화란 이름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봇이나 콜봇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고객들이 콜센터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AI 머신이 음성으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입니다. 파일럿은 상당히 많은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기반 기술이 음성 인식인데요. 고객들이 전화를 하는 것을 음성을 텍스트로 저장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고객들이 전화를 하는 환경, 예를 들면 도로냐, 극장이냐, 지하철이냐, 여기는 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할아버지냐, 40대냐, 아니면 젊은 층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투리도 있고, 이래서 난이도가 솔직히 있었고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STT 분야에서 딥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음성 인식률이 과거에는 뭐 70% 정도도 잘 안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상담사가 말하는 거는 뭐 90에서 95%까지, 그리고 고객이 말하는 것은 80에서 85%까지 지금 인식률이 올라가면서 이쪽도 상용화와 관련된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댐 정부 정책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성 인식에 필요한 표준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40대, 30대, 뭐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말을 하는 그 주변 환경 소음까지 포함된 표준 음성을 그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수년 내에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사 어시스트, 음성 인식을 통해서 고객과 상담사가 대화하는 내용을 캐치해서 기계 독해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띄워줘야겠구나 라는 형태가 가능해지고요. 이런 솔루션은 아마 신입 상담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회사는 TM 영업을 하는 상담사들이 판매를 할 때 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용어를 쓰거나 이런 형태가 있으면 붉은색으로 화면에서 그 텍스트를 추출해서 표시를 하고 다시 정정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그 고객들이 전화하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녹취를 한 것들을 텍스트로 떨어뜨려서 불안전 판매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사람을 해서 할 수밖에 없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전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지금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소개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이 컨택센터 솔루션과 접목하면서 발전, 진화해가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상무님, 메타넷 엠 플랫폼의 컨택센터 솔루션도 이런 맥락에서 클라우드 위에 구축되고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며 발전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메타 허브 솔루션에 대한 상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저 기반 메타허브 솔루션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멀티 테넌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수 고객의 하나의 시스템 관리 체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허브와 애저 클라우드를 통합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급격한 컨택 센터의 콜이나 메시지 인입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인터넷망을 이용한 통신 솔루션이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연동 등이 용이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화, 웹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앤앱, 그리고 채팅 등 수많은 접점에 분산되어 있는 고객 경험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고객사에서는 옴니 채널 전략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웹페이지 상에서 고객 여정을 상담원이 메타허브 솔루션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메타넷 엠 플랫폼은 이러한 기능들을 그리고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보유했기 때문에 고객사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저희 기술력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게 타사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허브는 여러 가지의 서브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타 IPCC, PBX, IBRS, CTI, 녹취, 통계, 모니터링 등등등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성하고 저희가 이제 올 인 원이라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기능별로 분리를 하거나 혹은 클러스터링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메타콜은 젠데스크 클라우드 기반의 부가 솔루션이고 글로벌 클라우드 제품 젠데스크는 전 세계 10만 고객사 헬프데스크, 다중 채널 관리, 채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이며 저희 젠데스크와 메타 IPCC는 서로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 ICS는 전화, 채팅, 문자, 1대1 문의, 이메일 등 다양한 멀티채널 상담을 실시간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상담사 어플리케이션이고 멀티채널을 응대해야 되는 상담사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합했기 때문에 고객 여정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옴니채널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 KMS, 메타 챗, 메타 메신저가 있고요. 메타 KMS는 흔히 말하는 지식관리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담사들이 업무에 쓰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사의 스크립트, Q&A, 업무 매뉴얼들을 저장하고 상담사들이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확인해야 될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메타허브는 메타넷의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중화와 그 다음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호리젠탈 스케일업이 간편하고 메타허브 외에 다양한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동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력으로 저희 엔지니어가 24시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연하고 신속한 인프라 관리. 두 번째는 비용 절감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외산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저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최신의 IT 기술과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센터 운영 그리고 재택 솔루션을 저희가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옴니 채널을 저희가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데이터를 통합해서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허브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인공지능 컨택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당연히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계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맞는데 컨택센터에서도 그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군데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도입 사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명확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듣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음에도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계에 비해 아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회사들이 AI 컨택센터,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도입을 하고 지금은 웬만한 규모 회사는 일단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거다 하는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 2-3년 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많은 유행이 있었고 그때 대다수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실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지를 생각했던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편적으로 업무에만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고객들도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바로 돌아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 컨택 센터를 도입을 할 때 기존의 프로세스를 답습했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계가 사람처럼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기술은 그까지 못 가고 그다음에 고객은 고객대로 실망하는 것이 두 번째 패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구축보다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구축 이후를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스타트업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떠나고 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반 컨택센터 그 관리 담당자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고 IT는 IT대로 이것을 할 수 없었고 스타트업은 이미 떠났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이고 심리스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놓쳤던 것이 세 번째 안타까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넷은 이러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으로, 운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애저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컨택센터, 애저 서비스 형태로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애저의 AI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애저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 전철의 영역을 저희가 보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소음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그다음에 날리지 매니지먼트, 언어 모델들을 보강을 해서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사와 인터페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백엔드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리포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저희가 미들웨어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저희 운영진이 앉아서 AI 그리고 인공지능 컨택센터 솔루션을 분석을 하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인사이트를 발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가고자 합니다. 네, 이번 세션을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진화된 컨택센터 솔루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